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주요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소식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수사한 검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사건 수사는 올해 1월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SK케미칼 그리고 애경산업, 환경부 등 총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현장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MIT,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 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독성 물질인 PHM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가습기 살균제 자료들을 인멸하거나 은닉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고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이게 좀 현장 브리핑이다 보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예. 네, 일단 공소 사실 중심으로 좀 분류를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IT와 MIT 이게 유해 화학물질 그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책임자. 그리고 또 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을 책임했던 그 부분, 그리고 또 진상 규명을 방해한 행위자 기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관련한 기업은 총 6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 제조 판매 부분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총 6곳인데요. 이들이 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그 지위를 좀 살펴보면요. 대표이사, 마케팅 본부장, 사업팀장, 연구소장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해당 화학물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은 과실 혹은 유해성 문의하는 의견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또 안전성을 담보로 할 그런 자료가 부족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 수사는요 2016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검찰 수사 때와 좀 비교를 하면 이번 2차 수사는 수사망을 피해갔던 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좀 명확히 밝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환경부 공무원도 한 사람 피의자 기소가 됐던데 이 사람은 뭡니까? 네, 아까 그 검찰의 현장 브리핑에서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환경부 공무원은 서기관 직급입니다. 금품 등의 대가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혀졌는데요. 환경부 서기관 44살 최모 씨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요.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그리고 또 가습기 살균제 건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등 각종 이제 환경부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또 2018년에 애경산업 직원에게요.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니까 수사에 대비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일단은 환경부의 그 업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화학물질 그리고 화학 제품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도 살펴보면은 살균제 피해 구제 주무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관계자들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죠. 기업 관계자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경우는 해당 이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참여해온 것 같다라는 의견이 특조위 쪽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앞서 설명드린 이미 기소된 그 환경부 최모 공무원 것만 봐도 그렇고요. 이 유독성이 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 사실 허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 감독은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11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금지가 된 2011년까지 총 17년간 980만 통이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품 판매를 허가해준 정부 좀 더 살펴보면 정부 부처별로는 환경부 그리고 산자부, 공정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제품 제조, 판매 등을 허가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한 조사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별도로요.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 기관이 또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아까
짧게 말씀드린 사회적 참사 특조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예. 이 특조위 측은 이제 정부 책임 부분을 밝히겠다, 이렇게 앞으로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관련해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그 해당 기업의 잘못이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 과연 그들이 지금 이번 말씀하신 그런 환경부 공무원이 해당 SK와의 그런 결탁 이런 과정들이 단지 한두 명의 일탈이겠는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당 분야에 뭐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까지 말할 수는 없겠더라도 적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조위 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해봤는데 이번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그 환경부 공무원의 혐의, 이 부분을 근거로 아마 특조위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이제 좀 받았고 앞으로도 이쪽에 좀 주력해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검찰이 수사한 피의자가 저렇게 많으면 도대체 피해자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건가? 피해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정부는 이 피해자를요 질병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폐질환 그리고 천식 질환자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폐질환 얻은 피해자 정부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5,4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미 숨진 분이 1,2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예. 나머지 4,000분 정도가 힘겹게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폐질환 쪽이고요. 그리고 천식 쪽을 살펴보면요. 천식 쪽은 총 5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3,900여 명이 역시 힘겹게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태아는 제외가 된 부분인데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임산부들도 많이 사용을 그렇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태아 쪽도 있습니다. 태아 쪽은 총 54명의 태아가 집계가 됐는데 19명은 이미 숨진 상태고요. 35명은 이제 합병증 등의 추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